안녕하세요,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제가 찾았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기분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지속되는 날, 저 역시 영상을 만들 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상승률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뭐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차트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코인들 막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XRP 좀 늦게 스타트를 끄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같이 해주거나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움직임은 괜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enter for Data Innovation 이라는 곳에서 리플사의 제품 담당 부서 부사장인 아밀 사랑기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 흥미로운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 자체는 꽤 긴 편이고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현재 송금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스위프트사와 리플사의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XRP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또한 리플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최종 사용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하고, XRP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실시간 유동성 제공으로 인해서 노스트로 어카운트가 필요 없게 된다. 또한 이 XRP를 더 나은 새로운 버전의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XRP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다.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XRP다. 자, 그 다음은 리플사는 XRP 원장에서 전체 유효성 검사자 중 7%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XRP 원장에 누가 빌드를 작성을 할지, XRP를 나열할지, XRP 트랜잭션을 관리할지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XRP를 사용하지 않고 리플넷에 가입만 되어 있는 은행들도 비용 절감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XRapid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균 기존 송금 수수료에 비해서 40에서 70%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정책 및 규제 쪽에서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융 인프라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리플사의 제품을 통해서 이 제도적인 채택 그리고 상업적 사용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죠. 근데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여태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전부 다 뜯어 고쳐야겠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아까 언급이 되어 있었듯이 Xrapid을 사용하게 되면 Xcurrent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관련된 이야기를 딜립 라우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딜립 라우가 이야기하기를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Xcurrent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먼저 사용을 함으로써 리플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Xcurrent를 먼저 사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신뢰를 구축했으니까 Xrapid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Xrapid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각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서 직접 XRP를 보유하는 것, 그러한 것이 이제 단계의 수순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등 그런 기관들에서 XRP를 보유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그 시간까지는 아무래도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CNBC에서 딜립 라우가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작년 영상이라고 합니다. CNBC 저작권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재생은 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요점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플사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리플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싸고 빠르게 보안이 강화된 거래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한 나라에서 47개의 은행이 리플넷에 가입했다. 아마 일본 이야기겠죠.
최근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리플사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이미 훨씬 더 앞서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의 신뢰를 이미 얻고 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처럼 보수적인 기관에서 스타트업 업체가 신뢰를 얻었다. 그것도 작은 은행들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꽤 큰 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CNBC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그 신뢰 관계가 꽤 돈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립 라오가 이야기하기를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영국의 센텐더 뱅크, CIBC, 캐나다의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럴 린치, 호주의 웨스트팩 은행. 일단 언급한 곳은 이 정도인데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은 그 외에도 꽤 많이 있죠. 이 정도 되는 세계 메이저 은행들이 리플사를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리플사와 함께 사업 관련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빼먹은 것 중에 하나 중에 제가 아직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영란은행도 리플사의 고객이죠. 그리고 또한 딜립 라오가 이야기하기를 방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47개 은행이 한꺼번에 한 나라에 있는 그 정도 많은 은행들이 리플사의 리플넷에 가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세계적인 은행들과 많은 은행들이 무엇을 보고 리플사에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은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리플사의 미래와 또한 그 발전은 XRP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XRP를 전 세계 브릿지 커런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또 이제 XRP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옴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음악계, 게임 산업계, 그 외에도 XRP 사용처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을 지금 착착 다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자,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리플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렇게 연관성에 관한 것인데, 이 기사에서도 몇 번인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쓰여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관련 기사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것에 관한 소식을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내에서 더 빠른 지불을 통해서 은행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서신을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리플사도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제가 그 보고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기관들 중에서는 미국 은행협회에서도 이렇게 답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협회 ABA라고 부르죠.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프로젝트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바로 리플사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여기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자체는, PDF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 11페이지나 되는데 저는 여기 앞에 딱 이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은행협회에서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 및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선 금융기관들의 빠른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목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들 중에, 자금들 중에 유동성 부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돈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은행들은 이제 놀고 있는 돈이 없다,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간 그 포브스 뻥쟁이들 문제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나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민간 부분과의 상호 운용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보안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불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촉구하며 비은행 참가자가 은행을 통해서 더 빠른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보장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것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죠. 바로 리플사입니다. 자, 딱 유동성 부분만 봐도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성을 강화시킨 그런 송금 시스템,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죠? 농협입니다.는 아니고 기업은행도 아니고 스위프트는 더더욱 아닌 바로 리플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여기 앞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새로운 툴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가라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제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시킬 것이다, 발전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게 되겠죠. 돈도 많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요구사항을 남겼던 ABA에서 칭찬한 시스템, 그리고 미국 내 시스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플사 또 한번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런 결정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사의 라이언 자곤, 연방준비은행의 Faster Payment Task Force 운영위원회에 합류, 운영위원회에 직접 속해 있는 리플사의 직원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글렌 허칭스, 오랜만에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글렌 허칭스는 XRP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글렌 허칭스는 연방준비제도의 보드 멤버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와 함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결이 쫙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채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연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행들의 신뢰를 이미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정이 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진 댓글 2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아이디는 제가 일부러 지웠고요. 자, XRP 투자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짚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리플 회사는 엄청 커졌습니다. 즉 손익이 엄청났고요. 리플 팔아서 이익을 챙겼죠.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허나 정작 리플 코인을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국민들은 라면 먹고 있습니다. 즉 리플 회사와 리플 코인은 따로 봐야 합니다. 즉 회사가 많은 계약을 하고 비전이 좋아도 코인 사용은 별도인 것이죠. 은행 간 송금이 활발해도 각 은행에서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값이 오르면은 리플 투자를 받고 코인을 넘겨 갖고 있는 코인이 쏟아져 나오겠죠. 리플 본사의 비축 코인도 언제 풀지 장담 못하고요. 암튼 오늘도 다른 코인들은 차근차근 떡상을 하는데 리플은 자고 있군요. 여기저기서 호재와 한 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코인은 떡상보단 꾸준히 올라야 더 좋은 것입니다. 리플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반면에 두 번째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부동산 부자, 80년대 90년대 주식 부자 모두 될 종목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 몫이었죠. 코인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을 10년 이상 보고 가격 안 보고 들고 갑니다. 본인이 주식 파생 단타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될 만한 거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든 단기 투자든 서로 비난할 건 아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코인이 이 시대의 최고의 기회라 생각하고 현재 진입자는 기득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사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미련하게 들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강남 땅 한 평 수천 원이 1억씩이 됐고 삼성전자, 현대, 중공업 200배, 500배 이상 오른 거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자의 몫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다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지금 현재 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의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봤을 때, 비전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견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댓글에는 이제 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짚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격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과연 신중하게 투자를 했을 때 리플 XRP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XRP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관련 시세표를 이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무덤을 파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영상을 조차 이제 시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조언을 드리자면은 혹시라도 리플 호재 많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얼마 정도 간다더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본인이 첫 번째 카테고리인지 두 번째 카테고리인지를 이제 인식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면은 과감하게 다른 코인을 타시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셨을 때 나는 정말 리플사와 XRP를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나름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 휴일인데도 열심히 했네, 그리고 좀 도움도 받은 것 같으니까 이 채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